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도발, 서해 북방 한계선 위협, 남북 경협 합의서 일방서 폐기 등 근래 들어서 북한에서 전해져 오는 흉흉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크고 작은 발언 하나하나도 전부 다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점점 악해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으로 최근 세계가 전쟁을 2번이나 목격한 만큼 전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로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러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불안함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도 정말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지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올해 초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전 세계 5위로 한 계단 상승하고 북한의 군사력이 36위로 2계단 떨어진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약한 게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손가락으로 꼽히는 수준이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불안감이 조금 가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5위라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그 군사력을 교수님과 같이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군사 전문가 문근식 교수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북한이 진정 두려워하는 한국의 역대급 천적 무기예요. 근데 이 천적 무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에 앞서서 사실 요즘에 들려오는 뉴스 내용들을 보면 북한도 우리가 더 강해, 남한도 우리가 더 강해, 서로가 강대강 대립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잖아요. 남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 전략,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 전략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불안해 하시죠, 많은 분들이. 그러나 이제 전쟁이라는 거는 승자도 패자도 없어요, 요즘에는. 그러나 많이 가진 데가 손해난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군도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는 거고, 불가피하기라면 이겨야 된다. 이거 대명제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요즘 뭐 북한 김정은이 그야말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해군력 강화하고 하잖아요. 불안할 거예요. 북한은 사실 우리보다 경제력이 5, 60배 뒤져요. 우리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잽도 안 될 정도로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비대칭 전력을 키운 게 핵 미사일 잠수함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계속 하는데 사실상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에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에서 푸틴이 핵을 쓸까 말까 엄청 말을 많았잖아요. 못 쓰잖아요. 핵은 내가 쓰면 나도 죽는다고 생각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만들었지만 지금 계속 공갈만 하고 있잖아요. 김정은은 핵 무기를 쓴과 동시에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핵무기를 가진 나라하고 핵무기를 갖지 않는 나라는 전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재래식 무기 가지고 싸울 때 누가 더 유리하느냐. 첫째로 북한은 병력이 많아요. 128만 명, 우리는 50만 명. 그 다음에 뭐 육해 공군을 따져보아도 숫자는 다 많아요. 탱크, 뭐 자주포, 그 다음에 뭐 요즘 뭐 방사포, 다 숫자가 많아요. 미사일. 해군도 북한은 한 740여 척 돼요, 전투함이. 근데 이 조물애기들이야, 다 큰 게 없고. 그 다음 잠수함도 거기는 한 7, 80척. 우리는 뭐 21척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성능으로 압도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는 크게 키우고 멀리서 우리가 먼저 보고 쏘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채택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숫자도 중요하고 전술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돈이란 말이죠. 돈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월등하고 경제력은 우리가 월등하고 수적인 면에서는 병력 플러스 장비도 다 무기도 우리보다 앞선다. 그래서 성능은 우리가 압도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따져보면은 북한이 뭘로 나올 것이냐 전략을 봐야 돼. 북한은 6.25 때 이제 이 전쟁 교훈 선제 기습 공격 먼저 때리겠다. 전후방 동시 교란시키겠다. 그건 배합 전략 그래요. 휴전선 근원에서 내려오면서 잠수함이나 그다음에 저공비행 AN2 이런 걸 해가지고 후방 지역에 특수전용을 침투시켜가지고 그 동시에 교란시키면 막 아수라장 되잖아요. 속전속결 빨리 끝내자. 미군이 오기 전에 끝내버리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6.25 때 하던 얘기고 지금 보면은 핵무기를 쓰지 않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월등한 정찰 사선을 보고 있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고 그들은 전면전이라는 거를 감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한미연합 전력이 있거든. 정신 나가지 않으면 전면전을 일으킬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국지도발하는 거예요. 백령도, 뭐 서해 5도 거기 NLL 침범하고 목함 지뢰 뭐 이런 거 GP 총 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핵은 미국이 막아준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핵무기 개발 못하게 하잖아요. 자기들이 해준다고. 일단 맡겨보고 나머지는 뭐 걔들이 뭐 하겠어요. 핵이 들지 않은 미사일 공격을 많이 하겠지. 미사일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탱크, 자주포 이런 걸 가지고 몰고 내려온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먼저 보고 먼저 쏜다.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F-35는 스텔스기예요. 스텔스기 이런 거는 북한 레이더 성능과 잡아내기 힘들다. 가서 먼저 보고 그 원점 타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많이 갈 수 있어도 우리가 성능으로 압도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공군 같은 경우 전투기가 810대인가 그래요. 북한이. 우리는 410여 대인데 숫자는 엄청 많은데 정말 구닥다리. 1950년대, 60년대부터 생산하는 뭐 미그 15, 17, 19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인터넷 보면은 2차 대전 때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걸로 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할 정도로 구닥다리고 김정은이가 이제 공군 부대 시찰을 하면서 비행기 모형 가지고 막 도보 비행 훈련했잖아. 도보 굉장히 웃겼죠. 코미디 같았잖아요. 그게 이제 돈이 없으니까 훈련을 못 하는 거예요. 함정 나가고 항공기 뜨는 거 다 우리 감시하고 있다고 보면은 훈련 빈도가 엄청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군력이 제일 약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F-15K나 뭐 F-35 이런 것들은 세계의 탑 클래스 전투기고 북한의 제일 신형이 미그 29 정도 돼요. 그게 82년부터 생산한 거예요. 그것도 거의 이제 구닥다리. 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요. F-15 비행기 같은 경우는 거의 무패의 전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전투를 한.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특히 이제 F-35 같은 경우는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주석궁을 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공격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김정은이가 이제 공군 전투사령부를 작년에 방문했더라고. 근데 가서 게임이 안 되는구나. 느낀 게 계란을 다갈이라고 다갈의 사상을 무장하면은 바위도 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거지. 남한 전력은 엄청나게 월등한데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말이 안 되는 거고. 잠수함 같은 경우는 북한이 수적으로 많잖아요. 이 2015년에 50척을 풀었다 하면 그건 50척 못 나오게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좋은 잠수함으로 딱 감시하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면은 나오는 배에 대해서 격침을 시켜버리면 돼. 그런 전략으로 봉쇄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P-8, P-3 항공기, 초계기 이런 것들은 원거리 막 열 몇 시간씩 비행하는 이런 항공기 때문에 잠수함에서는 두려워해요. 저도 잠수함 함장 출신이지만 잠수함이 제일 기분 나쁜 게 항공기예요. 디젤 잠수함. 수시로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서 충전할 때 들켜요. 그럼 공격받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핵추인 잠수함은 들켜도 막 도망가면 돼요.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전속으로 1시간 가면 배터리 아웃, 깡통입니다. 깡통. P-3, 그다음 P-8 항공기 최상 초계기 우리 도산한창 5함, 이지스함 이 정도가 이제 딱 협동작전하면은 그건 막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공군의 F-35 비행기는 그거 들어왔을 때 북한에서 신경질적인 반응했죠. 무기는 상대방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 좋은 무기는 거예요. 육군 같은 경우는 현무 미사일. 현무 5, 6 이런 것들은 100m 지하까지 공격할 수 있도록 벙커버스트라고 하죠. 굉장히 두려워하는 무기예요. 북한에서는 수적으로 우세하지만은 성능에서는 열세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한미 연합 전력이잖아요. 미국은 자기들 군인들이 하나만 죽으면은 막 달라들어가 복수를 해주잖아요. 또 안심이 되는 바도 있고 그렇지만은 언제까지 또 미국에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기가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미국이 떠날 때 독자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야죠. 그게 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수많은 무기들을 벌써부터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듣기로는 육군 기준으로 봤을 때 K9 자주포가 또 북한의 천정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K9 자주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천정 무기로 불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K9 자주포는 국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50%, 60% 정도예요. 이거는 뭐 거의 깜짝 놀랄 일이에요. 사실 K9 자주포 같은 거는 경쟁 상대인 독일 PGH 이런 거에 비해서 가격은 우리는 40억인데 거기는 한 7, 80억 한단 말이죠. 가격에서 2배 비싸요. 그리고 우리가 가성비가 뛰어나고 그다음에 우리는 분당 발사율 이런 것도 뭐 8발씩 발사할 수 있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성능이에요. 성능은 미국, 영국, 독일 이런 데 비슷해요. 근데 가격은 싸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 북한하고 경쟁하면서 우리가 양산을 해왔잖아요. 생산 시설도 많이 유지할 수 있고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는 또 인건비가 비싸요. 그다음에 독일 이런 데는 수출을 하지 않으면 많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계속 경쟁하면서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가성비가 싸다. 성능은 세계 최고다. 세계 1등 무기니까 북한하고
북한하고는 깨면 안 되지. 북한은 뭐 자주포 이런 거 있어도 우리가 먼저 보고 먼저 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아웃복싱 알아요? 아웃복싱? 도망가면서 때리는 거. 북한은 막 달라들어서 이렇게 인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자주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자주포기 때문에 북한은 당연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나라에 이 K9 자주포가 아예 없어요? 그럼 북한한테 밀릴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으라고 제가 조금 전에 아파치 헬기 또 우리 수리온 헬기 얘기해 줬잖아요. 네. 아파치 헬기 같은 거는 헬파이어 이런 게 있어요. 헬파이어 그거는 정확해요. 그다음에 수리온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개발됐기 때문에 옛날 같이 그렇게 막 쭉 밀고 내려올 가능성이 거의 없죠. 무모한 짓이죠. 그러니까 다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또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던 또 하나의 천정 무기가 스텔스기였어요. 어둠 속에 있으면 아예 안 보이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북한이 굉장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스텔스기 전투기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뭐 대표적인 게 있을까요? 스텔스기는 제일 세계 1등 전투기가 F-22 랩터가 있어요. 그야말로 귀신 비행기라고 하거든. 그 교전을 한단 말이야. 시뮬레이션 시켜가지고. F-15하고 붙었는데 1대 144. 그 정도로 했는데 그건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그보다 좀 업투데이트한 장비도 집어내가지고 좀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개발한 게 F-35. 그야말로 레이더에 조그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항공기인지 뭔지 몰라요. 새같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평양 주석궁 같은 데 가서 싹 주저도 모르게 폭격하고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발사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뭐 주석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벙커버스터 이런 것도 싣고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제일 두려운 것 중에 우리 연합 전력 중에 이제 F-22 올 때 기분 나쁘고 B-2 스텔스기, B-1B, 그 다음에 이제 F-35. 그런데 F-35 우리가 갔잖아요. 이제 미국 비행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무기다. 북한이 또 무서워하는 그런 천정 무기 중에 하나가 P-8 해상 초계기?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P-8 해상 초계기,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어떤 무기예요? 채특인데 오래 떠 있어요. 오래. 잠수함이 제일 싫어하는 항공기. 잠수함을 잡으려면은 망망대해에서 잠수함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출항할 때부터 이런 정보가 있다는 대강 알고 잠수함이 가는 길목을 대강 예상하고 가서 초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모래밭에 바늘찾기죠. 대잠 헬기는 맥시멈 2-3시간 함정에서 떠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대잠 초계 같은 경우는 P3가 있어. P3가 뭐 한 12시간. P8은 그보다 훨씬 더 기는 15시간 이상 이렇게 계속 떠 있어요.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은 계속 하루에 2-3번씩 올라와야 돼. 스노클 하기 위해서. 그때 걸리잖아요. 계속 떠 있으면, 항공에 떠 있으면 들키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말로 하면 대잠 항공기가 나타나면 디젤 잠수함은 거의 쥐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P3를 16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P8, 그보다 향상된 비행기를 가지고 들어와요. 지금 미국에서 사온다고. 북한에서는 굉장히 그것도 신경질 반응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잠수함이 숫자가 많아서 유리했는데 그것을 뭐 무력화시키려고 기분 나쁘죠. 그렇네요. 진짜 그 수많은 북한의 잠수함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또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던 천적 무기 중에 하나가 이지스 구축함. 근데 이 이지스 구축함도 거의 세계 최강급의 구축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이지스 구축함이 없어요? 그러면 북한은 뭐 잠수함 개수도 우리나라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바다를 싹 다 그냥 전멸시켜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숫자적으로 우세도 아까 항공기 P8 네. 이런 것들이 원거리에서 보고, 항공기하고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게 항상 링크 시스템이 돼 있어요. 네. 서로 정보 교환에 실시간. 이지스 구축함 정도는 건조 기술이 한미일이 거의 3파전이에요. 어떤 거는 우리가 더 우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들은 뭐 동시에 뭐 20개의 표적 뭐 1000km 이상에서 잡아내고 20개의 표적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보고 날아오는 그 표적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돼 있죠. 먼저 보고 먼저 쏜다는 얘기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이름이 되게 멋있어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위인의 이름을 붙이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함정에는 해군 같은 경우는 해양 발전에 기여한 분들, 뭐 예를 들면 손원일 제도군 해군은 초대 참모총장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흉모공 이순신, 그 위인들 이름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산봉우리나 도시 이름, 서울함, 뭐 경북함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잠수함에는 주로 이제 장보고함, 장보고 대사를 시작으로 해서 사람 이름을 주로 많이 시켰어요. 독립운동에 기여한 사람,
이 사람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3,000톤급의 첫 번째 이름은 도산한창호고 1,200톤짜리는 장보고함, 1,800톤짜리는 손원일함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 이름을 많이 붙였죠. 요즘에는 배가 이제 커지고 이지스 구축함 이런 것들은 후손들이 우리 조상 이름 붙여줘요 해가지고 뭐 따지고 그래요. 잘 살으면은 배 이름으로 붙여주니까 잘 살아야 돼. 되게 재미난 얘기들을 오늘도 같이 나눠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북한이 무서워할 만한 그런 천적 무기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같이 한번 짚어주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은 어떠셨을까요, 교수님? 시청자분들이 기분이 좋게 해야 되는데 어떤 거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특히 핵무기 같은 거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 핵까지 핵을 머리 이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많아요. 언제까지 미국의 핵 억제를 해주겠어. 우리도 핵무장 하자. 핵과 핵은 같이 핵이 있으면 핵무기를 막아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북한 같은 게 우리를 무시해버린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군들도 옛날에는 뭐 비밀, 뭐 보안 유지 이래가지고 안 알리는데 요즘에는 국민들한테 알리자면 세금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이제 투명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정확히 나의 장점이 뭐고 나의 단점이 뭐냐. 오늘 그런 정도 어느 정도 얘기했죠. 우리는 수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나 돈도 있고 기술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민들이 우리 자주국방 가지고 걱정 안 하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군에서. 그런 차원에서 랭킹 수습을 오늘 잘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우리나라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종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늘 긴장감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앞으로 조금 더 이런 안보적인 부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 자체적인 힘을 또 키워 나갈 수 있는 이런 미래가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또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길 바라고요. 이만 저희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